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크리스마스 이브와 또 크리스마스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일단 증시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증시에 좀 집중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말이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연휴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사실상 2015년도 마지막 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겠죠. 네,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또 설레는 설레임이 좀 드는 날이죠. 왜 설레시나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눈 내리면 또 설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아무 일정이 없어도 왠지 또 설레이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역시 이제 크리스마스 주가 껴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 과연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선물은 바로 수익이겠죠. 지수에 대한 상승을 어느 정도 또 기대해 보면서 이번 한 주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현재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8% 정도 오른 1980.9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 날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유가 역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 월요일 좀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장 초반에 잠깐 흔들고 나서 다시 한번 지수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주말에 대한 리스크 부각에도 저가 매수에 대한 저가 메리트, 이 매수입이 좀 강하게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 한번 체크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 개인들은 1175억 원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역시 1000억 원 정도의 매도. 하지만 기관 쪽에서 170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12월 이제 한 분기가 또 마감되는, 그리고 해가 또 마무리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기관 쪽에서의 수급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 쪽에서 수급에 의해서 지수는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거래보다 0.23% 정도 내린 127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약 2,500원 정도 내림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각각 0.3% 그리고 0.68% 정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다르게 1.02%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죠. 전거래보다 0.6% 정도 내렸습니다. 24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0.98% 오늘 전거래보다 4,000원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추가 하락이 없이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 없는 그런 모습이고, 기아차도 오늘 빠집니다. 2.5% 정도. 그동안 상승폭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LG화학 전거래보다 0.3%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 네이버와 신한 지주가 빨간불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네이버는 마지막 거래보다 1.09% 약 7,000원 정도 오른 64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1.39% 정도 하락이고요. 삼성 SDS 0.19% 역시 하락 중입니다. 자, 신한지주 1% 미만 0.25% 정도 소폭 오름세, SK텔레콤은 0.4% 정도 내림세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 수급에 좀 의존을 하면서 시장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도 한번 골라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증시 안에서도 조금은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670포인트대 가까이 와 있습니다. 668포인트대 플러스 0.13%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670선을 앞두고 이 시장에 대한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 심리는 여전히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코스피 대비해서 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없이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시장의 바닥을 한번 찍을 때 좀 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했었죠. 이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 단기적인 관점, 종목 순환매에서 코스닥 시장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일관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방향성입니다. 자, 시장이 좀 쉬어갈 때는 다 같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시장이 반등했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군들 모두 다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좀 부재 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시장이 이따금씩 오름세를 보일 때는 다 같이 동반 상승하고 또 시장에 대한 수급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 종목 순환매가 코스피보다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기조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셀트리온 보합권의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메디톡스가 조정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컨텐츠 관련해서 컴투스가 이 플러스권은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메드라든지 코미팜, 시가총액 상위 주도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쉬어가고 있다는 점은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좀 무거움감이 있지만은, 그 외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모두 다 이 상승권에서 모습들 좀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좀 쉬어가고 있어서 지수에 대한 쉬어가기 흐름이 동반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이 종목 중심으로 해소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이경민 님께서 이슈를 준비해 주셨죠? 네,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은 외국인의 수급 불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14거래일, 금액으로 따진다면 3조 원 가까이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기조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문제, 이 이슈를 좀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가장 컸던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명시화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문제로 해소가 나왔었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흥국 입장에 있는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환율적인 리스크와 그리고 저유가에 대한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뉴스는 다시 한번 세계 주요 국가에서 환율 전쟁이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이 달러 강세 시장의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환율적인 리스크에 취약한 신흥국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세계 주요 국가 선진국들 안에서는 이 자국 통화에 대한 약세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은 위안에 대한 추가적인 절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대한 이 중국이 이 환율에 대한 개입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요. 그리고 유로화와 엔화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이 저성장 그리고 이 통화 약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 통화에 대한 특히 환율적인 리스크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이 원화 약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수출 경쟁 구도 안에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희망적이긴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급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조금은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반적으로 환율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환율적인 리스크 안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환율적인 리스크를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가령 이 내수 소비재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거와 같이 시장에 대한 이 걱정거리가 있다라면은 좀 더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 꼭 참고 포인트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이 환율적인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수출 경쟁력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갈 수 있는 시기라는 점 꼭 이쪽으로 시선을 옮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오늘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먼저 반환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MCNS입니다. 매수가 29,800원, 비중 30% 갖고 계신데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이 MCNS와 같이 이 스마트카, 그리고 장작 부품주들, 새로운 IT 종목군들이 이 스마트 카 쪽으로 불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MCN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 기기 쪽에 카메라 모듈을 볼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자동차 쪽으로도 산업을 옮겨갈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 스마트 카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좀 펼쳐나는데요. 이와 같은 기조로 해서 MCNS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소폭의 이 손실 구간이지만요, 가격대로 봤을 때는 한 달여 정도 끌려오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는 팔기보다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MCNS가 펼쳐나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무리 없이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라면은 내년 초반까지 36,000원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지난 이 고점의 매물백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무난하게 그 자리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진적인 상승을 본다라면은 이 45,000원대까지도 2차적인 목표가 펼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지난 연 고점에 대한 매물대 도달까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바이텍 매드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1,85원, 비중이 25%입니다. 자, 일단 뭐 3,200원대니까요. 지금 소폭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바이텍 매드는 9월달에 스펙하고 합병을 해서 상장한 기업이죠. 지금 뭐 9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가 움직임이 좀 중요합니다. 합병 이후 상장되고 나서 주가 이제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저점을 좀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텍 매드의 경우는 아직까지 뭐 시세가 붙을 만한 어떤 재료들이 지금 노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을 좀 탈피하지 못하고 좀 횡보하는 구간. 최근 들어서 이제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거래량이 최근 들어 동반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집이 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 번에 거래량이, 장대 양봉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분출이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큰 한번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일 것 같습니다. 바이텍 매드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요, 굳이 이제 팔 필요 없고요. 지금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대가 3,500원짜리입니다. 일단 3,500원 정도 이 자리 때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요. 이때가 뭐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뚫어 올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뭐 새로운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스펙과의 합병 이후에 상장됐고 그 다음에 상장되고 나서 9월달에 아직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만드느냐 위쪽으로 만드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인데 흐름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자,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일단 3,5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4,500원 정도 그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4,500원을 목표 주가로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은 궁금하신가요? 네, 핫텍이라고요. 네, 핫텍.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는 4,83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정도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딱 선생님 가격이세요. 4,830원인데, 일단은 충분히 바닥권이라 생각될 수 있는 다중바닥을 만든 가격대예요. 일단 이 가격대를 지고 가는 매력은 있는데, 이 종목 어떤 점이 좋아서 사셨나요? 이거. 네. 근데 먼저 번에 좀 좋은 뉴스가 있어서 샀던데, 네. 그게 뭐 팔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올랐길래 팔았다가 다시 네. 또 저점으로 내려왔길래 네. 예, 수익은 매집해갖고 이제 그 평균 단가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네. 이제 저점이라 그냥 잡아보긴 했는데 네. 이게 길이 갈 종목이 못 되죠? 일단은 이 하택이라는 기업이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 그리고 지금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아, 이제 목소리만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예. 예. 제가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게 화면을 기업 재무제표를 띄워놨어요. 네. 근데 3년 동안에 적자지속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게 이제 괜찮은 회사인가 갸우뚱하셔가지고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올려봤어요. 네. 일단은 적자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연말에 조금은 걱정거리가 좀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이 하택이요. 이 적자지속의 회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사업만 하진 않아요. 항상 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영업 부분들을 계속 넓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기도 했고 한때는 좋았을 때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 화장품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전에는 게임 산업 이야기들 또 원래 하택은요 상품권을 팔면서 수익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한쪽에 기울기보다는 다양한 문얼바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 재무제표가 좀 부실했던 기업들이 새로운 탈피를 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많이 내놓기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럴듯하게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점이 제일 걱정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선생님께서 일전에 한번 수익을 한두 차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자신 있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 한번 매매했던 경험으로 해서 박스권 매매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는 저점 하단권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종목이 연말일 때 코스닥 시장에 흔히 말해서 칼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네, 그게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지켜줄 수 있는 라인 때만 딱 그어놓고 그 자리까지만 짧게 보시고 이 종목을 다시 재차 올라왔을 때는 지난번에 팔았을 때 가격대 근처에서 또 파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연초까지 새로운 이슈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관점은 아직은 좀 더 주가를 시간적으로 경험해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충분히 올 한 해 동안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가격을 이야기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종목을 잡아보면요. 저는 4,500원 네.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4,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전에 한번 파셨던 가격대 예상컨대 7,000원 밑에서 파셨을 것 같아요. 네. 예, 6,500원, 7,000원 근처 올라오면은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한 차례 정도 더 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밑에 지지선은 어디 거예요? 지금 이제 4,500원대 하고요. 4,500원대를 그어드렸어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LG 렌터카요. AJ 렌터카요? 네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11,130원에 20%요. 자, 잠시만요. AJ 렌터카. 자, 11,000 얼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130원. 130원에 20%요. 네네. 자, 11,130원에 20%면, 좀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AJ 렌터카는. 예, 예. 자, 일단 AJ 렌터카는,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20% 정도 비중. 자, 가장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예, 제가 차트가 참 이렇게 좀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근데 얼마까지는 보면 될까요? 아, 얼마 정도까지 보면 될까? 예. 자, 일단 AJ 렌터카, 네,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LPG 차량도, 일반 사람들이 이제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법안 때문에 AJ 렌터카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LPG 차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로 AJ 렌터카가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AJ 렌터카는요, 잠깐 실적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J 렌터카 실적 잠깐 보면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그리고 이제 2013년도, 지금 뭐 9월달까지, 순이익이 155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실적이 크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늘어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번에 이제 LPG 차량도 만약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들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매출 폭이라든지 순이익,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곧 도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사실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1,200원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건 그만큼 매수하기에는 사실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단기에 크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시세가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단기 관점에서가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기업은 1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니? 네네. 네, 그러면 내년 정도 상반기까지 해서 14,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목표 주가 14,000원 기억하시고요. 그 전에 좀 끌고 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대한항공 좀 부탁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한항공요. 대한항공,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27,000원에 50% 정도 됩니다. 27,000원이요? 와, 예. 50% 비중 갖고 계세요? 네. 일단은 잘 사셨어요. 네. 좀 수익 중이시면은, 작은 수익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종목 목표가 생각해 놓으신 가격대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 계속 내리길래. 네. 그러고 횡보한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 매수해갖고. 예. 우리 매물대 좀 보이는 데 가서 보면 매도할까 이렇게 싶어갖고 짧게 치려고. 예. 저도 뭐 그렇게 그 정도 매매 정도면은 충분히 대한항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앞전에 대한항공이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게 됐는데 또 한 차례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잘 올라갔어요. 작년에 이 저유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갖고 크게 올랐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잘 갔고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저가 항공사 뭐 티웨이라든지 다른 항공사들이 더 잘 가긴 했어요. 일단은 저유가라는 문제가 이 항공주들한테는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유가 문제가 계속 이제 끌고 간다면은 항공주들이 실적이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은 이게 실적이 폭 넓어진다는 게 아니라 선방한다는 의미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방한하는 외국인들도 참 많아서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선생님 제주도 가시나요? 제주도 한 번씩 가긴 가죠. 그러세요? 제주도 가시면 뭐 타고 가세요? 저가항공 요즘 그쵸. 부산인데 뭐 예. 한게 많이 넣었으니까. 예. 요즘에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라인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저가항공적으로 많이 빼앗겼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한 가장 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여행객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저가항공보다 그나마 나은 점은요. 화물 수송에 대한 부분들이 그나마 이 큰 비행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무역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화물 수송에 대한 부분들도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물론 저유가 기준에 해갖고 어느 정도의 이 가격 반등은 예상이 되지만 큰 수익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하고 의견 동일하게 지난 이 매물대까지만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만 올라와도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작은 수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31,000원 가격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낙엔낙이고요. 20%고요. 네. 매수가는 18,600원인데요. 네. 전번에 17,000원까지 왔는데 손절을 못 해가지고 네. 이거 매도가를 얼마를 잡고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그보다 더 높았는데 좀 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가격을 낮췄어요. 몰라가지고 최고점에 샀었어요. 예전에. 아이고, 그렇군요. 자, 락앤락이 참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과거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건
락앤락은 어머니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떤 기업인지는. 예.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중국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실 기대감이 정말 컸어요. 그때가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시세가 나왔던 건 락앤락,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또 하락이었습니다. 쭉 이제 밀려내려갔고. 그 다음에 하락폭이 또 커졌던 거 2013년도. 이 시점에서 거의 하한가도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주가 쭉 밀려내렸던.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좀 그래요. 락앤락이 사실 중국 쪽에서 가장 큰 어떤 기대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처럼 중국 시장에서도 정말 큰 성장을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부진했어요, 실적이. 그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그 시점에서 내수 부진, 이런 문제가 같이 이제 엮이다 보니까, 락앤락은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던 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간에 문제가 됐던 건 환경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죠. 자, 지금은 락앤락은 이미 주가 조정이 너무 오랫동안 받았어요. 2012년도, 2011년도 이제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바닥권을 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대가 18,000원 정도신데 차라리 저는 그 자리를 그냥 기다리기는 조금 힘들고 매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셔서 매수단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그래야 이걸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시점은요, 이렇게 양봉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가격대를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요. 자, 11,800원 정도 이 밑으로 한번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 조정을 한번 주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더 늘리세요. 30%까지 한번 늘리시고, 그럼 매수 단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16,000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익 아마 저한테 하여튼 그 정도 되면은 손절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매도를 손절하실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자리를 손절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처럼 평균 단가 낮춰서 수익으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낫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럼 그러니까, 16,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네, 16,000원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쯤? 일단 지금 밑에서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꽤 많은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어요. 매집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한번 16,000원 정도 터치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은요 매물대가 얼마에 지금 제일 많이 있어요? 자, 매물대는 지금 15,000원 정도 구간대가 많아요. 15,000원 구간대. 예.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매수 단가를 좀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라는 거예요. 비중이 20%니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8,000원 정도 가격대 밑으로 한번 눌려주면은 그때 비중을 10% 정도 더 실어서 평단가 낮추면 아마 15,000원 정도 와도 본전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지금 2시 54분이네요. 한번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자, 지난 마지막 거래에 대비했을 때 0.38% 정도 오른 1982.8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보다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역시 기관 쪽의 힘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개인들은 1,446억 원 매도고요. 외국인들은 1,124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매도 금액 자체가 좀 적진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무려 2,00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 바로 전에 확인했을 때는 마이너스권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플러스로 움직임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전 마지막 거래보다 7,000원 정도 오른 128만원대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1.3% 정도 조정이고요. 한국전력 현재 보합권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마지막 거래보다 1.02% 정도 하락한 14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0.4%대 소폭 플러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 오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숨고르기 과정 잠시 쉬어가는 과정으로 일단 보여지고, 현대 모비스는
마지막 거래일보다 1% 정도 내린 24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0.86% 정도 소폭 반등 중이고요. 기아차의 하락폭이 좀 크네요. 현재 3.04%, 약 1,700원 정도 하락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하고 기아차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바로 2016년도에는 신차 출시에 대한 라인업이 좀 크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 정도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또 저점에 대한 매수 신호로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빠지네요. 잘 버텨주다가 마지막에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0.3% 정도 내린 3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은 오늘도 꿋꿋합니다. 마지막 거래보다 500원 정도 오른 0.15%. 큰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세는 조금씩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은 거의 수급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 결국은 이제 12월 거의 후반부에 진입하면서 마지막 산타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실어주는 게 바로 기관 쪽 수급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연말 거의 이제 또 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한번 본다면 이번 주 수급, 기관들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종목들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결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오늘 소폭의 약세 출발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670포인트대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줄다리기 기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요. 소폭 약세 출발했지만은 장후반까지 투자 심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난 다음부터 해서 5거래일 연속 양봉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점은 시장이 후반까지 투자 심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끝까지 올라왔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좀 더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큰 등락을 가지지 않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마무리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큰 포지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따금씩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키워진다라면은 외국인들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나가는 모습이었지만은 개별적인 종목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 코스닥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장중에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 기조로 장중에 흐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장후반 때 대부분의 종목군들 보합권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합권, 카카오 이 소폭 강보합권, 자, CJ ENM 보합권, 동서도 이 장중 조정을 마치고 플러스권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정세를 보였다는 점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로엠, 파라다이스, 컴투스, 장후반까지 투자 심리를 다시 채워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종목 중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월 21일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사실 주말 동안에 제대로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흔들림이 좀 컸었고요. 그래서 월요일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할 때 역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이를 증명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2월 21일 오늘 월요일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주 바로 월요일 첫 거래일인데요. 마감 종가 상황 먼저 코스피부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마지막 거래일보다 0.3% 정도 오른 1981.16포인트의 오늘 월요일장이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뒷심까지 발휘해 줬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급이 지수를 이끌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입니다. 마지막 거래일보다 0.18% 정도 올랐네요. 668.65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 이제 천천히 돌려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양봉이 계속해서 5거래째 뽑아 올렸으니까, 추가적인 내일장에 대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되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종가와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적인 종목들 잠시 세 종목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유한타증권입니다. 자, 유한타증권이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무려 29.78%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종가는 14.8%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던 시세가 분출됐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중국 이제 화한그룹하고 세계 최대 한인촌을 개발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바로 MOU 체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MOU는 이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중국 쪽에서 이 한인촌이 한인촌에 무려 1000여 개의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큰 파급 효과와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타증권이 장중에 거의 최대 상승폭인 30% 가까이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밑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이제부터 시세를 좀 분출해 갈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유한타증권은 이제 다른 증권주하고 좀 달리 보셔야 되겠죠. 이제 중국 쪽에서의 한인촌 개발 MOU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시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좀 적절한 가격대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하나테크인입니다. 자, 하나테크인 오늘 장중의 시세로 보게 된다면 5.1% 정도대까지 한번 장중의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자, 하나테크인도 역시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작 업체, 미국 업체와 항공기 엔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금액적으로 본다면 38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인데요. 자, 지금 최근 하나테크인은요, 삼성에서 이제 분사가 된다, 삼성에서 이제 하나 쪽으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하나테크인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부분, CCTV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그 반도체 쪽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테크인이 과연 하나 쪽으로 넘어가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표출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잘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테크는 그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방산 쪽 이 사업 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자리가 현재 시점에서 계약 체결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나테크는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매집이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위쪽으로 분출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도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바로 크라운 제거입니다. 자, 크라운 제거 오늘 장중에 거의 이제 최고치까지 밀어 올렸네요. 7.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거의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길었죠.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2월 달까지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자, 오늘 7% 정도의 거의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크라운 제거의 이 상승 배경에는요, 바로 허니버터칩이 있었습니다. 자, 허니버터칩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결국은 크라운 제거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런데 허니버터칩이 과연 과거에 그건 인기가 지속이 된다, 또는 이제 큰 어떤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이 크라운 제거 쪽에서의 허니버터칩은요, 물량 조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기몰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물량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편의점 같은데,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 보면은, 허니버터칩을 정말 맛있어 먹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허니버터칩이 과거에는 분명히 거의 이제
눈에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좀 안 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인기처럼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허니버터칩에 대한 이런 시세로 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 일세의 반등은 좀 크게 가지는 좀 못할 거라고 예상을 들고요. 보유 계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좀 물량 정리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종목 세 종목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단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자,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마감 후에 종목인데요. CJ제일제당 매수가 35만 5천원, 네, 보여주셨는데요. 비중 10%의 비중이십니다. 충분히 지금 이 음식료 종목군들 바라볼 수 있는 때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신다라면은 이 지금 시점에 음식료 업종군들 담아낼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변수가 시장에 대한 등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의 안정감을 찾는다라면 음식료, 이렇게 이와 같은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소비자로 하여금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 시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식품료에 대한 물가 상승률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점이 나타난다라면은 주가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CJ제일제당과 같이 이 음식료 업종군들, 이 원재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 바라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나 이 원재재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 또 설탕에 대한 이 수요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같은 이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이 설탕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리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좀 더 보유하시길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1차적 목표가 39만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입니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컨텐트리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6,2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자, 제이컨텐트리 현재 6,500원, 6,2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손실 중에 있으신데, 자, 제이컨텐트리 결론 말씀드리면 보유입니다.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자리고요. 자, 일단 뭐 제이컨텐트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잡지 사업 부분이 가장 유명했었죠. 바로 이제 잡지 중에 본다면 뭐 세시, 뭐 슈어, 그다음에 여성중앙 대표적인 잡지 브랜드가 있고요. 하지만 잡지 사업 부분보다 지금은 좀 더 커지고 있는 사업분이 영화 쪽, 그리고 지금 채널 쪽이죠. 바로 이제 그 JTBC 채널을 통해서 수익이 실질적으로 많이 창출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이컨텐트리 현재 시점에서 일단 보유하시면서 수익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6,000원 정도 자리대가 사실 이제 매물대가 좀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도 보시면 이제 영화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흥행 영화들이 지금 많이 되고, 지금 많이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화 사업 부분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제이컨텐트리는 대표적으로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제이컨텐트리 이런 시세를 좀 같이 담아서 주가가 좀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분명히 마련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원래 역사적인 고점 자리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는 건 그만큼 재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6,000원 정도 자리대를 다시 한번 또 터치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서게 된다면 무난하게 한 7,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 주가는 7,000원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유 관점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 플라스틱이요? 에코 플라스틱. 네. 조금은 심히 걱정이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갖고 계세요? 3,150원에 20%요. 가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150원에 20%. 3,150원 20%? 네. 네. 일단은 현재 3,000원 초반대 가격이라서 큰 손실 중은 아니세요. 그쵸? 네. 네. 최근에 등락이 좀 커질 때 접근하셨나봐요. 예. 예. 일단 단타 치러 가신 것 같은데, 조금은 끌려오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회사가 네.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예.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만 본다면은 좋아요. 좋고, 대신에 최근에 이 상한가가 2번 이상 연출됐어요. 네. 그러면은 상한가가 왜 연출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회사가 좋은 모멘텀도 있지만은 그 좋은 뉴스로 해서 이 득달같이 많이 모였어요. 그쵸? 네. 이 시장에서 단타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심리적인 줄다리기를 거쳐야 되는데, 자,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 에코플라스틱은 기존에 이런 뉴스가 없었으면은, 이 현대EP 최근에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 현대EP가 차량 경량화로 해갖고 요즘에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그 모멘텀을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에코플라스틱하고 서진 오토모티브, 이 종목 같이 움직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서진 오토모티브가 중국하고 이 합작 회사로 기대감을 해서 상한가가 5방이 이상 올라왔네요. 그러면은 이 관계된 회사인 에코플라스틱, 서진 오토모티브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이 올라왔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후발주란 얘기고, 그리고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트적으로 또 수급이 좀 개선됐을 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머님 이 종목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를 접근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짧은 수익이 나왔으면은 좀 차익 실현도 하면서 움직였었어야 돼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자,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200원 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수익을 좀 끌고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3,500원 선까지는 1차적으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또한 장중 흐름들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얘기거든요. 자, 우선은 3,200원대 돌파를 좀 시원하게 나오면은 거래량이 대략 한 5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크게 분출했을 때는요, 3,200원 돌파 하나 안 하나 봐보세요. 3,200원 훌쩍 넘어서 버리면은 3,500원 선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좋은 회사이고 좀 뉴스도 참 좋았지만요. 너무나 투기적인 성향으로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되는 자리예요. 예,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는 좀 타이트하게 대응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홀딩스요. 코라홀딩스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14,250원이고요. 네. 60%예요. 몇 퍼센트요? 60%요. 60%요. 예. 자, 코라홀딩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14,200원대. 자, 얼마나 되셨어요? 50원. 매수하신지는? 네? 얼마나 되셨어요? 매수하신지는? 2달 넘었어요. 2달이 넘으셨어요? 네. 자, 일단 코라홀딩스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세요? 매수가까지 올 수 이게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본전 회복할 수 있을까 합니까? 아니면, 네, 그거죠. 일단 코라홀딩스 본전 회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기업이고요. 일단 뭐 자회사 KR 모터스가 최근에 거의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자회사 중에 KR 모터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 이제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상한가 2번 정도 왔다가 오늘도 한번 좀 시세가 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에 보면은 이제 주주 현황을 잠깐 봤을 때 코라홀딩스가 지분을 25.3%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지분법 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뭐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기업하고 합자 기업을 중국의 합자 기업을 이제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 시세를 같이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라홀딩스 잠깐 주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기업이 이제 이날이었어요. 12월 17일 바로 자회사 쪽에 대한 중국 합자 소식, 합자 기업 설립 소식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장중에 13%까지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지금 사실 바닥권을 좀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실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동기 회사는 아시죠?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이 기업은 이제 지금 국내가 아니라요. 라오스 아시죠? 라오스. 태국하고 베트남 그 위쪽에 네. 있는 나라.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 지역에서는 이 기업의 그 규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네. 라오스의 뭐 삼성전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국내에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제대로 지금 현재 시점 거의 이제 기고 있어요, 빌빌. 이게 CKD 사업을 하면서 조금은, CKD 사업이라는 게
현대기아차 있죠? 아시죠? 네. 현대기아차에 이제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제 라오스 지역에 들여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좀 많이 가졌어요. 과연 라오스 지역에서 오토바이 많이 타겠지만 자동차 이렇게 많이 살까? 과연 네.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쪽에서도 분명히 수익성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이제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크라우딩스는 저점만 좀 잘 잡아주면은 다시 한번 과거의 그 명성에 맞게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간 투자는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간은 그 어느 정도 제가 기간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본다면 그 안에 본다면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보신다면요. 길게 그때는 22,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요? 내년 상반기에는 1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그 다음에 네.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면 22,000원 정도 자리를 목표 주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는? 네. 자, 근데 시간 투자를 했을 때 보세요. 만약에 지금 12,200원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12,200원부터 시작해서 22,000원까지 올라간다면 거의 100% 이상입니다. 올라가는 네, 게. 그렇긴 그죠? 한데. 1년에 100% 이상이 만약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 자체를 그냥 생각한다면 되게 힘들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의 수익도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가지고.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지금 은행 금리가 몇 프로예요? 1년 예금. 그렇죠. 2%대잖아요. 네. 근데 1년 동안 2%를 위해서 지금 은행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 100% 이상을 바라시면서 1년 정도 투자 못 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리저리 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손실만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좀 빼고 네. 싶고, 손해 보고서도 빠져야 되나,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시간 투자해서 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 K스트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4,230원, 비중 30% 올려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K스트가 이 김소연 효과로 해서 꾸준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전에 한 차례 정도 수익 구간이 좀 크게 나왔지만은, 일단은 다시금 제자리를 좀 찾아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김소연 효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 김소연에 대한 차기작에 대한 관점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서 일단은 이 김소연 효과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시간에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기다린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회복 여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주주의 물량이 크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을 때 매수가까지는 반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매수가 회복까지는 의심이 없지만은 매수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김수연에 대한 차기작과 또 이 향보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손실을 확정짓는 구간보다는 좀 참고 좀 기다리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연말 사실은 연기자 중심이기 때문에 공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엔터줌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김수현을 효과로 해서 이 중국의 CF를 많이 찍었다고 하니까요. 내년에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충분히 매수가 회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4,200원대 회복 여부에 따라서 수급 구간까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월 21일 첫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올랐다는 거. 자, 내일도 역시 양봉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